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오늘 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고, 좀 예측한 대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역시나 강하진 않지만, 중요절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려주고 있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너무 이렇게 계속 가기만 하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좀 덜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사실. 그래서 좀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빠져주면서도 괜찮았다. 그래서 빠졌는데 괜찮았다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좀 바이오 종목 좀 대형주들 많이 올랐던 것들 좀 조정되고, 바이오줌 섹터 많이 갔던 거 좀 쉬어가면서, 못 갔던 우리가 갖고 있는 코스닥 성장주 기술주들 이런 거, 아니면 좀 실적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면, 지수는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도 시장은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오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보면은 좀 예상한 대로 흘러가줘서 좀 좋은 흐름이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좀 조정이 더 필요해 보이죠. 코스닥은 당장은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오늘 같은 흐름으로 유지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코스피 200도 한번 보면 똑같이 잘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200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이런 거 보면 그 1월 달에 고점을 아직도 갱신 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좀 많이 약하다는 게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 대대상승장처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등하락을 반복하면서 빠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고 거의 횡보의 수준에 가깝죠. 하지만 시장이 나쁘게 느껴지지만 않습니다. 수익을 잘 잃을 때 내는 것도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시장에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오늘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와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왔다는 거는 또 반대로 바이오 섹터가 오래 안 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한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좀 우려 정도는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고, 크게 이슈화하진 않고 있는데, 너무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것 같고, 좀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종목 보면서 또 추가적인 얘기를 전해드리고 방송 진행해 볼 건데, 에비세미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얘도 빠질 수 없는 그 반도체 관련 주다라고 얘기 드렸고, 정말 매물대가 적고 좀 다른 거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스템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친구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좀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이게 선을 좀 바꿔놨어요. 추세선은 조금 지지대 저항대는 좀 바꿔놨는데, 지금 위치는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단기 이게 박스 정도 그려놨던 건데, 마찬가지로 저항은 좀 받은 모습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그 흐름은 나쁜 캔들 흐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위아래 변동성은 좀 있고, 좀 혼조가 예상된다 말 그대로요. 이 차트 캔들 분석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들만 봐도 지금 투자의 심리에 대해, 투자의 그 흐름에 대해 알 수 있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도 상승 같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정고점에 매물대가 아직 좀 있죠. 조금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달릴 수 있는 윗꼬리,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대에서 당연히 밀리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 정도 금액대를 좀 지지해주면서 좀 횡보한다면 추가 상승하는데 도 부담이 없다 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조정할 때도 또 공매도로 해버리고 이래요. 단기적인데도 공매도 물량도 들어와서 눌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이 여기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선 그런데, 좀 과하게 밀릴 때가 있고, 다시 한번 이 구름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도 싸게 사놓은 주식은 이렇게 많이 내 평량가만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떠 있을 때 사는 것들은 좀 이런 시장의 변동의 흐름에 따라서 좀 평단가 만들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쌀 때 사놓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좀 평단가만 지켜진다면 가져가 보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또 다시 또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냐 말씀드리면, 단기 이때 이제 그 언급을 드리긴 했죠. 드렸는데 또 이렇게 다시 상승 가나 하고 그렇게 세게 좀 올려준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정말 지저분해요. 정말 지저분하게 하나 둘 전부 음봉 투성이죠. 이 투성이 와중. 그러니까 주가가 뭐 가지 못하게 계속 눌린 겁니다. 물량도 그렇고 했는데 최근에 수급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수급이. 그러니까 요때 바닥 대비부터 지금 이 단기적 최근 흐름 보면 충분히 수급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인다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 이 정해놓은 이 전체 박스보다 좀 중간 라인 정도긴 하지만 최근 단기적 그 라인.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일단 이 구름대 하단 정도를 지켜주면서 여기 이 선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선 정도에서 금액대를 지켜준다면 매집해보는 거 괜찮지 않나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마트는 조금 섹터 자체가 좀 그 신규품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소비주, 유통주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좀 포지션이긴 해요. 사실은 굳이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유통이다 하기도 좀 그렇고 소비다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일단 뭐 다른 것들 보면 다른 것들 종목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장기적 금액으로 봤을 때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것을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마트는 아직도 바닥이에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도 바닥 아직도 갈 길이 엄청 멀다. 그래서 좀 그 이번에 인수한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그 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재료 삼아 수급 그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같이 좀 매집해보자라는 느낌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격적 메리트 그리고 좀 그런 것들 봐가면서 보유해 가면 또 그 어려운 장을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또 금방 또 올라가 줄 수 있고 또 여기 또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은 좀 단기적으로는 뭐 한 3분기까지는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 정도?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정도에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적도 사실은 예상치로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년치에 가장 좋은 영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영업 이익 같은 거, 매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잘 그 모니터 해보시면 충분히 또 투자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솔루션인데 결국은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침체 구간 들어왔어요. 침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 보면 여기 금액을 또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세하게나마 지지해주고 있어요. 여기 금액. 그래서 지금도 매집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되고 좀 5일선의 저항을 막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건데 일단 단기적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서 매집해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밑에 또 42,000원 정도 43,000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금액대죠. 여기 금액대 또 추가 물량 가능하고 지금 공매 물량도 계속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포착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으면서 마지막은 4만원까지 열어놓으면서 매집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얘기 드렸죠. 그 사실 요때 좀 탈출하고 대량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나라고 오해할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지만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그동안 없던 웨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시작이든 어쨌든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같은 포지션으로 자 웨인과 똑같이 움직여 보겠어라는 포지션으로 편대가 만들어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좀 맘 편하게
장기적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헤맬 때 금액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이 보고 싶었고, SK도 보시면 추세 이탈했죠. SK 이노베이션발 악재로 중요한 부위에서 그 이탈해버렸지만, 단기적으로 또 제가 이 하단까지도 오지 않고 여기서 그 오히려 반대로 이 굵지 않지만 이 구름대 지지 정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구름대가 또 여기 밑에가 또 얇아지니까 차라리 여기를 27만 1,000원, 여기를 1,000원, 27만 1,500원, 2,000원 되겠는데, 차라리 여기 구간대 빨리 찍고 1,500원, 2,000원 빨리 찍고 반등해 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바닥을 확인할 때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대신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 내일이라도 당장 상승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그 악재가 없고, SK 이노베이션은 자리 잡고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태까지 이렇게 시장을 눌러던 주체들, 예를 들어 연기금이나 외인들의 그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물량이 주는 거 체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누를 때 공매 물량 같은 거, 잔고 수량 이런 것들 체크와, 그다음 최근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수급도 보면 최근 이틀간은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기관에서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과 연기금에 좀 짙었던 매도세는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 밑으로 가지 않으려는 시도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SK도 또 지금도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신규로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노와이리스는 생각보다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매집했다 얘기 드렸죠. 요때 사고 요때 추가,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여기 51,000원 구간에서 또 추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하지만 그 밑에서 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충분히 괜찮아요. 견딜만하고, 제가 다시 여기 하나 그은 게 금액적 지지 봅시다 라고 했던 금액대를 지금 이렇게 봐놓은 구간이 여기거든요. 요쯤이에요. 그래서 요쯤 구간대 그 이탈해 주는가, 좀 더 여유있게 잡아도 요쯤 이 구간대.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크게는 48,000원까지 딱 열어놨어요. 48,000원이 깨지면 다시 다 반납하고 끝나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48,000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 이제 주봉이나 월봉도 이건 좀 볼 건데, 주봉상으로도 구름대 하단을 힘겹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살짝 이탈했던 모습이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근데 월봉을 보시면 최근에 상승됐던 것들에 대한 그 월봉만 보면, 자, 월봉만 보면 지금 조정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 그 마감 시점 아직 이제 올 시작이니까 5만원 초반만 지켜주면 그 단기적 상승 추세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도 이제 이평선들이, 이게 좀 이 앱은 좀 이평선은 제가 많이 잘 안 보죠. 근데 이평선 보면 여기 이제 그 121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하방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꺾어 올라와주고 다시 여기서 하려면, 사실 여기서 좀 횡보를 하던 저점 찍고 다시 올려주던 좀 기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밀어 올려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분기까지 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최근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려주고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거쳤다는 생각은 들어서 매수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사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요때 샀기 때문에 충분히 버팀목이 되고 문제가 없어요. 정말 뭐 본전에 다 털겠어 라고 해도 아직 많이 열려있어서 괜찮은데, 신규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금액대가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49,500원, 그 다음에 48,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은 들어서 3분기 4분기 좀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거다라고 해서 리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최근에 많이 상승도 했죠. 근데 이제 개인 매수세가 좀 붙고 5G에 대한 추가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옆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추세선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또 초기는 또 담아볼 수 있는 구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전달해 드릴게요. 그다음 모드 투어랑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하이티즈로 얘기 드렸는데 사실 모드 투어만 봤는데 오늘 다 상승 갔죠. 다 상승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각이 되고 좀 이슈가 안 좋아진다면 이런 것들이 추세를 다시 다 그대로 반납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기 바닥이었어 라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사실 모드 투어나 바닥이었다. 모드 투어가 바닥이었다고 하고 자세히 훑어보진 않았더니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비슷한 흐름, 충분한 좀 필요 이상의 말씀드렸던 조정을 받고 단기적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오늘 거의 다 상승이 왔죠. 하지만 그 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를 좀 보시면서 좀 관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좀 신규로 조심스러워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은 재무가 막 되게 좋은 것들은 아니어서 정말 테마적이기 때문에 눌리면 하루아침에 다 반납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오히려 반대로 주 금액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죠.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받던 61,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금액을 16,100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면서 상승의 기대를 불어넣고 있고, 오늘 보시면 그 반도체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 잘 갔어요. 대학전자 이렇게 가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재료는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오히려 하나 더 보면 요것도 얘기 드렸죠. 거의 다 이제 얘도 SFA 반도체도 얘기 드렸고, 지금 위치 보시면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켜 주고 올려줬다. 그래서 이때죠. 이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이때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를 다시 올려주는 그림. 자,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 그래서 올려줬고 구름대 진입에 성공하지만 또 그 단기적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구름대를 돌파하고 좀 이렇게 8,000원에 좀 넘어주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신규도 또 가능한 부분, 하지만 아직은 좀 신규 물량만 담아놓고 반망할 수 있는 그 금액대죠. 그래서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침이 마르네요. 그리고 자, 두 종목 더 볼 건데, 자, 기아는 얘기 드렸고, 좀 단기 다 무너졌다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악재로 작용되죠. 노조가 현대차 고른 노조가 확실히 악재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간대, 자, 생각보다는 빠져주지 않았는데 여기 88,000원 부근 86,500원 얘기 드렸죠. 이게 악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눌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많이 눌린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샀던 금액보다 추가로 더 사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밑으로 내려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이 금액 구간에서 못 산 사람도 신규 구간도 괜찮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오히려 하반기에 뭐 이런 것들 다 솔직히 자동차 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못 가서 그러긴 한데 담아볼 만한 충분한 재료 그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굉장히 좀 애리맥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형주 거의 탑에 드는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소형주들만 움직인다면 계속 이런 흐름은 이어지겠죠. 하지만 좀 그 대형주로
크지 않게 뭐 20% 30% 목표라기보다 대형주는 더 큰 금액으로 적은 수익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거에 한 20% 정도 채워서 5% 수익을 내면서도 그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해서 맥점엔 담는 그런 건 반복이 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모비스 정말 다 그냥 최근 상승분은 다 반납했다고 봐야 되지만 바닥 대비는 아직 괜찮다. 이걸 보시면 이게 참 그래요. 주봉 월봉 보면은 지금 그 위치 자리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또 보면 월봉상으로도 보면 5월선도 떠 있고 오히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조정이에요. 사실을 보면 이 대세상승률은 빨리빨리 막 치고 가니까 이격이 쭉쭉 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었다는 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되게 탄력적으로 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또 긴 호흡도 같이 또 장착이 돼야 되지 않나. 하지만 금액대 충분히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구간대니까 또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추가 물량 이 구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의 특징주는 유비코스죠. 유비코스 제가 최근에 또 언급 많이 드렸고 5G랑은 좀 다르지만 같은 섹터 묶음으로 괜찮다 얘기 드려서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게 한 일주일 사이 이제 반복적 얘기를 한 뭐 몇 번 드렸죠. 만들어 보셔라. 근데 오늘 오히려 슈팅이 나버렸어요. 나버려서 사실 이렇게 오늘 고점 때 저도 보진 못했지만 고점 때 이렇게 슈팅 났으면 한 30%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해놓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미 바닥에서 단기 바닥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분봉만 보면, 자 오늘 이렇게 분봉만 봐도 보시면 이게 오늘 쭉 전체 흐름인데 여기 분봉만 봐도 여기 흐름을 뚫지 못하는 그림 보이죠. 뚫지 못하고, 자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고점 갱신을 시도했으나 밀렸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 매집의 흔적은 느껴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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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참 센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팔지 않아도 되지만 홀딩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표적이나 흐름적이나 보면 홀딩하는 게 맞는데 얘기 드렸죠. 요즘 시장 자체가 하도 또 변동성도 심하고 눌림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반대로 얘는 공매도는 이제 불가 항목으로 아직까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공매 물량으로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아서, 자 장대 중간치 요 정도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또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려준다 그러면 못 사신 분들도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좀 부담되죠. 그래서 평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담았다 요 정도까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 눌려버리면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또 손실이 되고 물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반납을 해도 버텨볼 수 있거든요. 이 흐름이 어차피 5G 섹터 3분기 4분기 좋고 성장주다 괜찮으면 흔듦 정말 급하게 엄청 흔들 수도 있어요. 그 흔듦을 견딜 수 있는 건 평단가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은 좀 홀딩 해보자. 그래서 좀 홀딩하고 진득히 보면 좀 매매 동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개인의 매도 쌍거리 기관 외인과 외인의 매수 수급이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지속성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장대가 솟고 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눌림에 많이 담아보려고 많이들 또 그 매수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이 기관 외인들은 이들을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의 다시 에이 아닌갑다 먹을 거 없다 하고 이제 다시 손절하고 던지고 하는 것들의 물량을 다시 받고 다시 올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매매 동향도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잘 지켜보시면서 홀딩 해 보시자고요. 일단은 아직은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 보고 싶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종목 봤고 아직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크게 밀려주지 않고 있고, 자 확진자 증가는 좀 체크해 봐야겠지만 또 잘 괜찮다. 그래서
확진자가 또 증가한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갔던 그 관련 섹터들이 또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경계하시되 일단 가지고 계신 거 잘 대응하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